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 관련된 좀 큰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된 그 오토파일럿 시스템 관련된 조사를 지금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은 그 테슬라가 이제 자기 전기차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이 오토파일럿 피처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어요. 한 4% 정도. 그렇죠? 4% 정도 빠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빠진 상태에서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도 지금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뉴스는 뭐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뉴스 미디어 이런 데는 어떻게든 자극적인 소재의 뉴스를 갖고 기사를 만들고 기사를 쓰고 하는 게 최종 이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시선을 받고 그리고 대중들의 시선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광고를 많이 따올 수 있어요, 그렇죠? 광고주들로부터. 그래서 이번 이 미국 정부가 이제 요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좀 그 사고 조사를 좀 들여다보겠다 한 거는 굉장히 큰 뭐 미디어 아울렛에게는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은 오토파일럿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심각하긴 한 거예요. 네, 심각하긴 한 건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플로리다에서도 첫 번째 그 오토파일럿 관련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고 당시에 엄청나게 조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 결과가 AP라고 할까요? 오토파일럿의 기술 기능, 그 기능 자체는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요렇게가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과거 사례, 판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그 대충 그냥 뭐 지나가는 뉴스거리는 아닐 거다. 그거보다는 무게감은 분명히 있어요. 무게감이 왜 있냐면은 여기에는 대략 한 6만 대 정도 되나요? 76만 대에서 한 77만 대 정도가 대상이에요. 이게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21년까지 생산된 물량이 다 이제 대상이 되는데 모델도 다 대상이 됩니다. 거의 S, X, Y, 3까지. 네. 근데 3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3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가볍게 넘길 그런 뉴스는 아니라고 봐요. 보기는. 근데 미디어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좀 과대하게 이렇게 좀 보도하는 경향이 분명 있죠. 왜냐하면은 시선을 끌어야 하니까 대중들의. 근데 이제 머스크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AP에 대해서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핸드 프리 손 안 대고 오토파일럿을 켜고 테슬라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AP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켜졌을 때는 항상 이 운전자는 주의를 해야 하고 도로를 주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AP에 대한 믿음은 강해요. 근데 이제 지금 2021년도 들어오면서 일부 모델 3하고 모델 Y에는 지금 차량 내부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가
운전자를 향해서 뭐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는 아니에요. 일부 차량에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사고들이 다 그 뭐죠? 긴급 출동 차량들하고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크래시가 있었다. 좀 특이하죠. 뭐 여기에는 뭐 앰뷸런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찰차도 있고 그러니까 출동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의 무슨 또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거 막 출동하면 사이렌 같은 거 막 울리면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오토파일럿하고 무슨 또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자, 드라이버가 잘못이냐 또는 카 AP가 잘못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확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뉴스는 주식을 잠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 이게 우상향에 있는 종목이다 싶으면은 뭐 자동차들은 항상 저게 있잖아요. 그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 사고는 뭐 비일비재하게 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AP 관련된 요거만 잘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이렇게 이거를 극복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주가라는 거는 또 그거와 상관없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갖고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테슬라를 보면은 이제는 그 이 멀티플 P 같은 경우도 이제는 펀드들이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높은가? 진짜 너무 높은가? 우리가 너무 이게 너무 하이 멀티플을 우리가 얘한테 줬나? 이런 의문을 이제 갖기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S&P 500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어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진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 800불대 하고요. 그렇죠? 여기 700불대 이 구간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도 뭐 사시는 분들이 계셨겠지만은 이때 막 오르면서 야 저거 이제 얼마 간다 그런 이제 주변에서 또는 뭐 주식 카페 또는 주식 게시판 또는 뭐 유튜버들에서 막 열심히 역시 간다 뭐 1,000불, 2,000불, 3,000불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그때 와 하면서 엄청나게 샀을 거예요 이때 사고 막 900불 이제 넘어가니까 역시 하면서 좋아하다가 떨어질 때 야 이제 이건 잠시 조정받는 거다 하면서 아 그래 그럼 더 사야지 하고 못 산 사람들도 여기에 분명 포모도 있었을 거예요. 포모들은 또 이쪽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때는 포모 안 들어오고요. 이때 포모가 들어와서 지금 이 상황에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게 다시 700불 넘고 800불 이상 가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잘 이제 회복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며칠간 700불 이상에서 며칠 계속 유지가 되다가 또 갑자기 폭락하니까 야 이게 또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딱 갈릴 것 같아요. 결국은 나는 그냥 남들 얘기하는 거 듣고 따라하기 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불안해갖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매도해서 다시 혹시 600불 깨지면은 다 비슷할 거예요. 생각이 600불 깨지면 내가 600불 이하에서 다시 매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아마존을 들고 있듯이 저 장기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장기 비전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 뭐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에이 뭐 항상 있는 건데 하면서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탁탁 털고 그냥 중요하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겠죠. 네. 근데 이제 미래는 뭐 모르니까 그렇죠?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저도 뭐 아마존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는 아마존의 미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테슬라는 조금 한동안은 이게 부담이 있을 거예요. 부담. 미국 정부가 조사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주식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럼 그 부담 때문에 주가가 계속 폭락할 거냐? 모르죠.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테슬라를 어느 정도 빠지면 나 들어가겠다라는 매수 대기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구간에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500불대인지 또는 400불대인지. 네. 분명히 근데 제 생각에는 300불대까지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거의 99.9%는 400불 이하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혹시라도 400불대가 되면 왕창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400불대까지 갈까요? 몰라요. 그거는. 네.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마이클 버리 있죠. 마이클 버리.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얘가 최근에 13F를 내놨어요. 13F. 이번 주말에 다들 막 내놨죠.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그쵸 숏을 친다고 했었죠. 너무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 12월에 그런 트윗을 하면서 자기 숏 포지션을 갖는다 해갖고 당시에 Q1 때 올해 Q1 2021년 Q1 파일링을 봤을 때 한 뭐 80만 주 정도 숏 치고 있었어요. 옵션에서 숏보다는 풋 하방으로 베팅 옵션이죠. 옵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놓은 13F 보니까 여기에 추가가 좀 됐어요. 추가돼서 이게 1밀리언 주가 됐습니다. 1밀리언 주 정도 되면은 대략 한 700밀리언 이상 돼요. 네. 엄청난 큰 포지션입니다. 풋 포지션. 네. 근데 마이클 버리가 아크 쪽에도 지금 하방 쪽으로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한 24만 주 ARKK죠. 대략 이게 한 31밀리언 달러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캐시 우드는 테슬라 홀딩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이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크도 평가액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같이 이런 식으로 더블 다운 하는 것 같아요. 더블 다운. 우리가 이렇게 포커나 이런 거 할 때 더블 다운 한다고 하잖아요. 더 강하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건 관련돼서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적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아마 보물찾기 하셔야 할 거예요. 그 과거에 올렸던 영상에 이런 내용을 제가 갖고 한 10몇 분 정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자 금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IT 그렇죠. 텍 섹터들이 별로 힘을 못 써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금리가 낮은 게 성장주한테는 좋지만은 이 낮은 게 너무 낮아지면은 이것도 부담이 된다. 텍
기술주에 그런 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은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 에너지가 가장 좀 약했고, 오늘은 이렇게 별로 재미없는 섹터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테일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 중국 섹터 주식들 K-웹으로만 갖고 왔어요. 제가 개별 종목은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부분 다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근데 K-웹가 거의 한 4% 폭락을 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제가 당시에 예전 한 몇 주 전에 올렸던 영상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 가격만 보고 들어가지 마라 그 얘기 했었어요. 조심해라. 가격만 보고 들어가서 뭔가 V자 이런 걸 노린다면은 조심해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히 왜 중국은 자국 내 기업들을 박살내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난 뭐 오르면 뭐 이 정도 오르면 다시 팔겠다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때 안 팔았을 거예요. 이때 더 가겠지 하면서 그리고는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있죠. 홀딩.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한번 되면은 그때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장기 횡보하는 경우도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V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V 반등. 네. 근데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 더 빠지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장기 횡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거는 계속 오르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투자로 이제 접근하실 때는 정확히 그 뒷 배경을 더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가격으로만 갖고 또 차트, 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 매매를 통해서 여기 바닥 다졌다 하면서 확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럼 이 시점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사야 하나요? 이제 바닥인가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얘기 못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